지난 2년 동안 탄산 리튬 가격이 한 10배 정도 올랐잖아요. CATL은 톤당 40만 유엔인 리튬 가격을 20만 유엔으로 파격적으로 내릴 거예요. 중국 국내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크게 뒤집는 액션이에요. 그 파장이 언젠가는 또 해외 시장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찐링 전 KB증권 연구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산업을 좀 살펴볼 때 이 전기차 업체랑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맞물리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산업이 배터리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것들을 다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무기, 싼 가격, 이게 앞으로 이 세계 시장에서 영향을 줄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콱 막고 있으니까 이게 중국 기업이 아무리 싼 가격으로 공격을 해와도 이게 쉽지 않게 좀 이렇게 서방 세계가 좀 이걸 중국 기업의 견제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이 좀 궁금해질 것 같거든요.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한국 쪽에서는 포드랑 CATL이 이번 협력에 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중국 현지에서는 배터리 가격 인하라는 이슈가 더 가장 관심사거든요. 워낙 가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거고. CATL이 몇몇 고객사 대상으로 리튬 이익 환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 인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2월 17일에 나왔는데, 지금 지난 2년 동안 탄산 리튬 가격이 한 10배 정도 올랐잖아요. 지금 2월 24일 기준으로 CATL은 톤당 40만 유엔인 리튬 가격을 20만 유엔으로 파격적으로 내릴 거예요. 그게 전 세계 배터리 기업한테 파는 게 반토막이 났는지 중국 기업한테만 싸게 파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중국 국내 이슈예요. 와. 근데 CATL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중국에서 절대적인 1위지만 워낙 호발주자들이 치열하게 치고 올라오니까 CATL 입장에서도 중국 국내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리튬 이익 환원이라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 고객사 대상으로 3년간 전체 배터리 사용량의 80%를 우리 CATL 거를 구매해라. 대신 내가 너한테 주는 가격은 탄산 리튬 원가를 지금의 톤당 40만 유엔에서 톤당 20만 유엔으로 내려서 고정해서 산출한 가격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겠다. 이런 파격적인 유세, 지금 한 7, 8개 고객사들이 CATL로부터 이런 협력 의향서를 받았는데 아직은 검토 중이라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중국 국내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크게 뒤집는 액션이에요. 만약 CATL의 이번 계획이 진짜 중국 국내의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바꾸면 그 파장이 언젠가는 또 해외 시장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국 현지에서는 CATL이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뭔가 고객을 더 잡기 위해 이제 애를 쓴다. 1차적인 목적은 당연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 판매량, 고객을 더 확보한다. 2022년 한 해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리튬 광 업체들의 순이익률이 낮게는 50%, 높게는 80%였고요. CATL을 포함한 배터리 업체들은 높아봤자 10%, 대부분 10% 이하였고, BYD를 포함한 전기차 업체들의 순이익은 사실상 5% 이상인 기업이 없었어요. 배터리 산업이든 전기차 산업이든 작년 한 해 중국에서 엄청 규모도 크고 고성장했지만 리튬 업체 빼고는 순이익률이 딱히 높은 기업이 없어요. CATL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익 배분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CATL은 파격적인 가격으로 더 많은 전기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거를 갖고 무기로 삼아서 리튬 광 쪽으로 가서 가격을 협상할 수 있어요. 너네 내려라. 역으로 업스트림으로 가서 좀 압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CATL은 지분 투자를 통해서 갖고 있는 광이 많은데요. 볼리비아도 있고 호주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어떤 거는 아예 M&A 한 거고 어떤 거는 지분 투자, 사천성에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수입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CATL이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 BYD도 그렇고 단순히 배터리 업체가 아니에요. 참고로 CATL의 매출 구성을 보면 제품별로 CATL의 매출 구성은 배터리가 70%예요. 그리고 리튬 소재가 11%,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10%. CATL이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업스트림부터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종합적인 밸류체인에서 어떤 강자가 되고 싶은 그런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파격적인 리튬 이익
환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업스트림과의 이런 가격 협상을 하는 힘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 리튬 광 쪽에서 계속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배터리 업체들은 많이 했는데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리튬 광 쪽 가격이 파격적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전기차는 가격을 많이 내릴 수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이미 작년에 이어서 올 초에도 또 가격을 인하했어요. 그리고 중국 현지 다른 업체들도 지금 잇따라 하나씩 다 가격이 나요. 그러면 전기차 업체들은 순이익이 더 압축이 되고 더 돈이 안 돼요. 많이 팔면 팔수록 돈이 안 돼요. 그러면 배터리 업체든 전기차 업체든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업스트림인 리튬광 쪽에 압박을 해서 가격을 내려서 그 이익을 좀 분산시키는 거예요. 배터리 밸류체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좀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네, 싸지겠네요. 결국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가성비도 좋아지고 가격도 내려가고 만약 CATL이 계획대로 중국에서 이 작업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게 CATL이 그 조건 중에 3년간 배터리 사용량의 80%를 CATL로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은 이제 죽도록 치킨 게임을 할 거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3년 동안은 일단 중국 국내에서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치열한 그런 치킨 게임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중국에서 만약 일단락되면 해외 시장으로 퍼지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서 딱 생각이 든 게 삼성전자에서 치킨 게임을 시작했을 때 애플에다가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반값에 거의 덤핑하다시피 해서 대신 물량을 이만큼 사라 이렇게 하고서 애플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처럼 CATL도 물량을 왕창 확보한 다음에 가격을 낮추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 시장에서 진짜 큰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배터리 관련해서 어쨌든 CATL과 포드가 합작하는 그런 상황 속에 포드 쪽에서는 어떤 입장인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포드라고 하면 아직은 기업 성격이 내연차죠. 뒤늦게 전기차로 노선을 바꿨는데 포드가 왜 CATL이랑 굳이 이런 협력을 하는 것을 선택했냐. 2월 14일 포드 CEO가 그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LFP는 가장 저렴한 배터리 기술이고 CATL과의 합작을 통해 전기차 가격을 낮춰서 이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할 거다. 그리고 포드의 전기차 부문의 고객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경쟁사들이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1차적인 이유는 사실은 원가 절감이죠. 작년 한 해 포드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니까 1분기랑 3분기에 적자를 기록했고요. 1분기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95%, 2분기는 플러스 18%, 3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45%, 4분기 마이너스 89%. 전분기로도 상황이 안 좋은데요. 그래서 기사로도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지난 2월 14일에 그 포드가 유럽에 있는 직원 중에 한 11%를 차지하는 직원 3,8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3,800 중에 2,300은 독일, 1,300은 영국, 나머지는 그 외의 유럽 지역. 그리고 포드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의 대기업도 작년부터 하나하나씩 감원한다는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리고 포드가 원래는 폭스바겐이랑 AI 프로젝트를 하던 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중단하기로 발표했어요. 왜 중단하냐는 그 사유에 대해서 포드 측은 2022년 3분기에 순이익이 적자였잖아요. 적자를 기록한 주 원인이 폭스바겐이랑 진행하고 있었던 AI 프로젝트가 원인 중 하나다.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또 결국은 감원도 비용 절감, AI 프로젝트 중단도 비용 절감. 그리고 세 번째는 포드 입장에서 공급사가 LG 그리고 SK도 있고 하지만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한국 업체 간에 특허 소송이 심각하게 발생해서 잠깐 동안 포드가 납품에 좀 차질이 생긴 역사도 있었고 최근에 2월 4일에는 포드의 그 미시간주 공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의 배터리가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포드 입장에서는 공급망의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하는 니즈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드 입장에서 굳이 정치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ATL과 이익이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배터리 산업 관련해서 정말 빠르게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시작됐는데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이게 중국 국내 전기차 시장이랑 해외 전기차 시장이랑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네. 중국 시장은 일단 앞서 배터리 시장도 그렇고 배터리 시장보다 더 심각하게 치킨 게임이 이미 진행 중이고 생산 과잉이 심각하고 네. 중국 현지에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 이미 100개 이상이 있거든요. 물론 상위 몇 개 업체 빼고는 시장 점유율이 다 2% 미만이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향후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볼 수 있죠. 포드가 순조롭게 이 CATL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그 공장에서 200만 대 중에서 40만 대를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만약 포드의 관련 이 파트의 실적이나 이익성이 향상되다는 게 검증이 되면 포드가 CATL과의 이 협력 비중을 뭐 확대할 수 있고 포드 외의 다른 미국 업체들도 어떤 선례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해외 진출 이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우리가 아직도 생각할 때 중국의 전기차는 다 국내용이다. 해외 나오면 이건 뭐 검증도 글로벌 무대에서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 양쪽이 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중국이 앞으로 어떤 위치로 갈 것인지 이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느끼는 게 한국의 도로에는 현대 아니면 기아, 기아 아니면 현대. 물론 외국 브랜드도 있지만 80% 이상은 국산 브랜드잖아요. 그래서인지 많은 한국 분들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더라고요. 2022년이 중국 전기차 해외 진출의 원년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내연차 전기차 합산 기준 일본이 1위고 381만 대, 2위가 중국 311만 대, 3위가 독일 261만 대. 내연차랑 전기차 합산 기준 당연히 여기는 내연차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근데 2022년 중국이 해외로 수출한 311만 대 자동차 중 전기차는 67.9만 대였어요. 네. 전체의 한 21.8%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 67.9만 대는 전년 대비 120% 증가한 수치예요. 중국산 전기차가 해외 수출할 때 어떤 기업은 순수 중국 기업이고 어떤 기업은 테슬라처럼 해외 기업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거를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거잖아요. 작년 한 해 중국산 전기차 해외 수출 중에 40%는 테슬라 상해 공장. 그러면 일단 제외. 그럼 나머지 60%를 어떤 중국 기업들이 채워냈냐? 1번부터 10번까지 보면 포스터 분명히 중국 기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네요. 네, MG는 원래 영국 기업인데 중국 국유 기업인 상해 자동차 그룹이 인수했고요. 그래서 영국계이긴 하지만 지금은 중국 기업이에요. 소유권. 그리고 포스타는 원래는 스웨덴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중국 자동차 업체가 인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원래는 해외 기업이었는데 중국 기업이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소유권은 중국. 그래서 이 기업들이 중국 현지 공장에 있거든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다시 유럽으로 수출. 이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는 BYD가 바로 눈에 보이죠. BYD는 완전 정통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강회 그리고 홍기 이런 기업은 원래 중국의 정통 내연차 기업인데 신사업으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여기 니오, 샤오펑, 아이웨이스, 세리스 이런 업체들은 신생 전기차 업체죠. 네. 그래서 한국은 현대 기아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렇게 서너 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중국에서 전기차를 제조해서 해외 수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통계 수치로 보면 작년 한 해 유럽이든 미국이든 워낙 브랜드가 많잖아요. 유럽만 봤을 때 유럽 현지에서 작년 한 해 판매되는 전기차 1위부터 50위까지 들어간 거는 이 MG랑 포스터밖에 없어요. 그것도 순위가 엄청 뒤에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왜 2022년을 중국 전기차의 해외 진출의 원년이라 한 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어떤 모델들이 유럽으로 수출하냐. 이게 아까 그 MG 영국계인데 인수한 거. 이거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이게 포스타. 한국에서 판매되는 포스타도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BYD는 2021년 8월 노르웨이를 시작해서 조금씩 수출하기 시작했고 작년 한 해 한 5만 대 수출했거든요. 유럽뿐만 아니라 올해 2월부터 일본에도 중국산 BYD 전기차를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게 요건데 원화로 한 4천만 원대예요. 태국에도 진출하고 있는데요. 태국 현지 대기업이랑 협력해서 딜러를 통해서 팔고 태국 현지 공장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BYD가 아무래도 절대적인 1위이다 보니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중국 지도고 여기가 광동성이잖아요.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은 대부분 중국 내소형이잖아요. 이제 BYD는 아예 해외 수출 전용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게 1기이고 2기인데 이제는 새로 아예 수출 전용 공장을 만들어서 유럽, 동남아로 수출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선박이 있잖아요. 네. 자동차용 운반 선박. 원래는 뭐 유럽이나 중국이나 그 글로벌 선박 회사의 그거를 사용하는데 이제 BYD는 아예 이 자사 전용 선박을 6대에서 8척을 매입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BYD는 장기적으로 해외 시장을 좀 야심차게 강화하고자 한다. 잘 아시는 니오도 이미 2021년부터 유럽에 수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샤오펑도 2021년 8월부터 노르웨이로 수출하기 시작했고 장성 자동차 있잖아요. 네. 저가 모델이지만 2022년 8월부터 유럽에 조금씩 수출하기 시작했고 장성 자동차는 또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주로 태국을 거점으로 하고 있어요. 태국에 미국의 GM 공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예 사버려서 장성 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으로 개조해서 지금 현지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현지 생산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공장에서 만든 거를 태국으로 수출하기도 하고요. 유럽이랑 태국, 일본 외에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진출했냐면 중국의 저가 모델인 우링이라는 자동차 업체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에어 EV라고 하는 첫 전기차가 작년 8월 8일에 드디어 첫 출고를 시작했어요. 원화로 환산하면 이 모델이 2,3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에요. 거기다 만약 보조금까지 받으면 좋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업체들이랑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생각하는데 일단은 중국 업체는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아무래도 현지 1인당 소득 수준이나 거기에 맞추려면 인도네시아 시장은 일단은 저가로 가는 게 현실적이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차피 수출 못하고 동남아 시장은 BYD, 장성자동차, 우링 이런 가성비가 좋은 모델 위주로 현지 공장 또는 직접 수출 방식을 통해서 진행 중이고 향후에 규모가 점점 커질 거고 유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사실 시작이라서 유럽 시장에서는 미국 업체인 테슬라와 유럽의 그 수많은 업체들이 대장이고 중국이 아무리 향후 유럽향 수출을 규모를 확대하더라도 현지의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각각 지역화되는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또 이렇게 어쨌든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 한국차 입장에서 중국이 주요한 경쟁자가 될지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 업체의 경쟁자는 미국 기업이죠. 유럽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자는 미국 플러스 유럽 기업이죠. 수년 후에 플러스 중국 기업일 수도 있고요. 비중은 작겠지만 동남아 시장에서 주요 경쟁자는 중국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 우링 원화로 2,300에서 2,8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대는 현대 아이오닉 5 가격의 한 3분의 1에서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랑 경쟁하기보다는 다른 포지셔닝, 다른 가격대로 다른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BYD든 다른 중국 업체든 중고가 라인도 있거든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나름 선전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더 확고하게 팔기 위해서 더 극단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미국이랑 유럽 시장에서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다른 시장에서는 저는 중국 기업이 절대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시장이 양분될 가능성이 좀 있겠군요. 근데 어느 나라든 뭐 서민층이 있고 부유층이 있고 네. 네. 자 그러면 전기차 산업, 배터리 산업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산업의 성장성이나 기업의 경쟁력이 이퀄 주가는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주가는 경기 상황, 정책, 산업 성장성, 기업 경쟁력, 이익률, 뭐 자금, 수급, 투자 심리 등 복합적인 걸로 결정했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중국의 상해거래소랑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배터리와 관련된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중국의 배터리 업종 지수예요. 보시면 201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인데요. 2020년 초
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2020년 한 해 급등, 2021년 한 11월 말쯤까지 2년 내내 급등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2021년 12월쯤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1년 조금 넘게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지금 뭐 중국이든 글로벌 시장이든 다 탄소 중립이라는 장기적인 정해진 트렌드가 있고 나라마다 몇 년까지 내연차 판매 금지 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배터리든 전기차든 전체 양의 성장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항상 선반영된다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중국의 전기차 업종 지수거든요. 야, 거의 비슷하네요. 배터리가. 네. 네. 폭이랑 약간 고점 시점은 다르지만 네. 마찬가지로 중국 전기차 업종 지수는 21년 11월 고점 찍고 지금까지 쭉 하락.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게 CATL의 주가인데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대체로 2019년 말 2020년 때부터 쭉 올라서 2021년 12월이 고점이에요. 그 후에는 계속 하락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BYD는 전기차 업체이면서도 배터리 업체잖아요. 매출 중에 80% 이상이 전기차거든요. 그리고 배터리는 규모는 크지만 전기차 금액에 비해서 작으니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에요. 보시면 BYD 심천 종목의 주가는 마찬가지로 2020년 초, 2021년까지 그리고 그나마 배터리에 비해서 좀 더 갔어요. 네. 2022년 한 6월쯤까지 갔다가 고점 찍고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배터리 지수는 이미 1년 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BYD는 그나마 좀 오래 버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나 전기차 종목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해외 종목들은 물론 그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꾸준히 탄소 중립으로 가겠지만 주가를 볼 때는 중국에 있는 종목이나 ETF는 중국의 정책이 어떻고 중국의 경기 둔화 상황이 어떻고 방역 해제 이후 경기 회복이 예상대로 잘 진행되는지 그리고 중국 시장은 또 시총 중에 90% 이상이 현지 투자자. 현지 투자자들이 배터리 펀드나 뭐 ETF나 종목을 팔고 있는지 사고 있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전기차든 배터리 시장이든 다 작년부터 치열하게 치킨 게임이 시작돼서 그래서 1위인 CATL은 여전히 절대적인 압도적인 1위이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치킨 게임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나 전기차 종목을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중국이 전기차 1등이다, CATL 1등이다 이거로는 순진한 접근이고 결국은 전반적인 경기 투자 심리 전체적인 수급 증시 상황을 봐야 되고 미국은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항상 주가는 선반영된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2월 27일 현재 기준 저는 사실 작년부터 제 유튜브 그리고 타 방송에서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 종목 지금 사도 돼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작년부터 이미 배터리는 치킨 게임 너무 심각해서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관망세가 계속될 것 같아요. 하락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종목은 업종 안에 있는 종목이고 업종은 그 증시 안에 있는 업종이고 그 증시는 전체적인 경제, 투심, 산업, 유동성, 정책 이 종합적인 상황 안에 있는 시황이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배터리 산업뿐만 아니라 전기차까지 다각도로 알아봤습니다. 찐링 전 KB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